제 마음속에는 그냥 제 골이 결승골이라고 생각해요. 제 골이 없었다면 희찬이가 결승골이 없었잖아요. 그럼요. 엠벤 스포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눈물과 환희로 가득했던 카타르 월드컵이 지난주에 막을 내렸습니다. 12년 만에 16강에 진출한 우리 축구대표팀, 멋져도 너무 멋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태극전사를 저희가 모셨는데요. 오늘 스포츠월과 무려 400회를 맞이해서 더 의미가 깊거든요. 국기자 정말 이분 대단하시잖아요.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기적을 써서요. 흔히 기적의 사나이라고도 불립니다. 4년 전 러시아 월드컵 때는 카잔의 기적을, 그리고 올해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보아의 기적을 쓰면서 붙은 별명인데 그야말로 정말 특별한 선수입니다. 앞으로 월드컵 하면 매번 떠오르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 선수 올 시즌 K리그 울산현대 우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올해 정말 운수 대통이거든요.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특별한 분, 400회를 맞은 스포츠에서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스포츠야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축구대표팀을 이번 카타르 월드컵 16강으로 이끈 김영권 선수와 함께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축구선수 울산현대 소속 김영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정말 바쁜 것 같아요. 이 TV 틀면 나오고, 뭐 인터넷이나 신문 기사에 뭐 온통 김영권인데 지금 인생 최전성기다라고 보면 될까요? 최전성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닌가요? 네, 뭐 저보다 워낙 축구 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냥 진행형. 지금 아직도 최전성기가 안 온 건가요? 네,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이 방송 지금까지 출연하고 인터뷰 얼마나 많이 한 거예요? 거의 매일매일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카타르 귀국한 후로부터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쉰 날이 없나요? 아직까지는 없네요. 기적의 사나이라고 불리잖아요. 4년 전에 러시아 월드컵 때는 카잔에서, 그리고 올해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도하의 기적을 썼는데 조별리그 3차전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만 득점을 계속하고 있는데 비슷한 상황이 나와서 본인도 굉장히 좀 놀랐을 것 같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일단 운이 제일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제 앞에 그렇게 공이 떨어질지는 저도 예상하지 못했었고 참 타이밍도 그렇고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위치에 있었던 건 사실 공이 안 보여서 이렇게 보려다가 그 위치로 갔는데 되게 그것도 운이 아닐까요? 그래도 또 이번에 포르투갈 또 3차전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독일전처럼 또 나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사실 골을 넣을 거라는 생각은 못 했는데 근데 경기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버스를 타고 이제 경기장으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되게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기분도 되게 좋았고 뭐 날씨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길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아시아 선수 중에 이 독일 그리고 포르투갈 상대로 득점한 선수가 몇이나 될지 두 골 다 소중하겠지만 어느 골이 더 짜릿했나요? 뭐 하나는 결승골이었고 하나는 동점골이었잖아요. 아무래도 16강을 진출한 발판이 된 골이 이번 골? 네, 이번 골이 더 좋지 않았을까. 또 독일전은 물론 다들 좋아해 주셨지만 16강 진출을 실패했기 때문에 실망한 사람들도 분명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골 넣어서 16강까지 진출을 했기 때문에 조금 모든 분들이 좀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는 그냥 제 골이 결승골이라고 생각해요. 제 골이 없었다면 희찬이가 결승골이 없었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본의 아니게 호날두의 그 등패스를 받아서 득점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워낙 순간이라서 잘 몰랐다 이런 이야기도 또 들었었는데 나중에 호날두한테 그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생각 드셨는지 궁금해요. 정말 그 당시에는 사실 몰랐어요. 어떻게 누구 선수에 맞고 거기에 떨어졌는데 정확히 몰라가지고 그때 상황에는 좀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알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되게 영광이죠. 호날두의 패스를 받고 골을 넣는다는 게 제 축구 인생에 사실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좀 되게 색다르고 재밌다?
예. 되게 재밌었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날도 형, 되게 의도치 않았지만 또 어떻게 어시스트가 돼서 되게 고맙다는 말 전해주고 싶고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이렇게 해서 원정 월드컵 16강을 달성하고 나서 이제 지난 두 번의 월드컵과는 달리 이번 귀국 때는 굉장히 박수 받으면서 귀국을 했습니다. 금이 환영했다고 하죠. 좋지 않은 성적 때문에 과거에는 팬들한테 엿세례도 받은 적도 사실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귀국할 때 좀 더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아요.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지난 두 번의 월드컵은 정말 꾸중도 많이 들었고 정말 실제로 날개란도 던지시는 분들도 계셨고 날개란. 이번에는 정말 공항에 비행기 내려서부터 정말 금혜환영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수고했다고 다들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거든요. 네, 되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직접 핸드폰 들어갖고 이 팬들 환영해준 모습 찍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이렇게 기자분들도 되게 많이 계셨고 팬분들도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환대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제가 또 언제 있을까라는 생각에 제 핸드폰을 들고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귀국 다음 날은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로부터 또 초청을 받아서 같이 청와대 만찬도 다 같이 하고 왔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였는데 그때 또 어떤 기분이 많이 드셨는지요? 한 나라의 대통령께서 초청해 주신다는 기회가 사실 흔치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 선수들한테는 되게 영광이었거든요, 사실. 영광이었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되게 또 새로운 경험, 처음 경험해보는 거여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꿈 같은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벤투 감독이 한국 축구와 작별을 하면서 이제 선수단 모두가 이제 같이 눈물을 훔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벤투 감독과 작별할 때 어떤 얘기 좀 나눴나요, 개인적으로? 선수들한테는 정말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4년 동안 자기 믿고 따라와줘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 이 축구 인생이 4년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개인적으로 또 이제 출국하셨잖아요. 근데 출국하셨는데 또 개인적으로 메시지가 와서 너의 그 4년 동안의 리더십과 너의 모습은 절대 잊지 않겠다고 따로 메시지까지 남겨주셔서 저한테는 되게 잊지 못할 4년이었던 것 같아요. 벤투 감독이 무뚝뚝해 보이는데 상당히. 근데 이번에 좀 몇 번 울었다고 들었거든요. 얼마나 어디서 언제 몇 번 우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두세 번 우셨던 것 같아요. 일단 대표팀을 월드컵 끝나고 이제 더 이상 같이 동행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처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우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만찬이 끝난 후에 이제 저희 선수들이 마지막 인사를 나눴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때 인사할 때 또 한번 우셨고. 감독님 4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 한국 축구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 4년 동안 정말 힘있게 이끌어주셔서 한국 축구에 대해 발전을 조금이라나 더 기대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한 선수들 기량을 또 발전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한국 축구가 아닌 또 다른 곳에서 분명히 축구에 대해서 활동하시겠지만 또 그쪽에서도 모든 일이 행복하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렇네요. 이 월드컵 이야기하니까요. 저희 시그니처 코너도 못하고 갈 것 같아가지고 빨리 해볼게요. 우리 김영권 선수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구선영의 프로필! 김영권 선수는 갑자기 나타난 선수가 아니라요. 연령별 대표팀을 차근차근 밟아오며 한국 최고 수비수로 우뚝 섰습니다. 2009년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8강, 2010년 23세 이하 광저우 아시안게임 동메달,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 최고 성적인 동메달을 획득합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2018 러시아 월드컵, 올해 카타르 월드컵까지 3회 연속 본선 무대를 띄웠습니다. 2015년 호주 아시안컵 준우승, 2015년과 2019년 동아시안컵에서도 우승을 맛봤습니다. 소속팀 에서는 2010년 일본 FC 도쿄와 오미야 아르디자, 2012년 중국 광저우에서 뛰었는데요. 특히 광저우 시절 중국 슈퍼리그에서 6회 우승을 차지했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2회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바 오사카를 거쳐서 올해 처음 국내 팀인 울산 현대로 이적했는데 곧바로 우승! 울산에 17년 만에 우승을 안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킹 영권을 넘어서 갓 영권으로 등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 선수 생활을 쭉
되돌아봤을 때 어떠신가요? 그래도 나중에 정말 은퇴하고 나면은 후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것도 되게 중요한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축구 생활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축구 생활을 얼마나 잘 보낼지는 진짜 저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네,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뭐 홍명보 감독이잖아요. 울산현대 감독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이게 좀 감독님과도 커리어 때도 좀 견줄 수 있는 정도가 될 것 같지 않나 싶은데요. 감독님이요? 네. 네, 감독님 사실 수비수가 사실 그런 커리어를 갖기는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감독님의 커리어를 따라잡기에는 아직 한참 부족하지 않을까요? 다음 월드컵까지 뛰면 4회 똑같잖아요. 월드컵 4회 출전. 그러면 한번 넘어보도록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 대표팀에서 월드컵 16강이 들었고 소속팀에서는 우승하고 맨 처음에 인생 최전성기 아니냐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올해가 본인 최고의 해 중 하나로 꼽힐 만한 해일까요? 2022년이라고 하면 정말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이제까지 축구 인생 중에 뭐 1년을 뽑자면 2022년이 되지 않을까. 소속팀에서 우승도 했고 그리고 월드컵에서 16강도 이뤘고 이게 전부 다 제가 원하는 목표에 달성을 해서 2022년은 정말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소속팀에서도 또 대표팀에서도 우승 트로피를 싹 들어 올렸는데요. 그래도 이 못내 조금 아쉬운 게 있다. 내 마음에 조금 좀 아쉬운 게 있다. 이러면 뭘까요? 부족한 게 좀 찾아보자면. 저는 아시안컵 우승 트로피가 아직 없는 게 좀. 준우승까지 했죠. 네, 아시안컵 우승을 한 번은 해보고 싶습니다. 또 이번 돌아오는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이 또 기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표팀에서 더 뛰게 된다면 또 수비수지만 많은 골도 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A매치 7골을 넣고 기록 중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질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바로 X 질문. 은퇴 전에 A매치 10골 채우고 싶다. 하나, 둘, 셋. 오! 두 자릿수 너무 부럽네요. 그러네요. 좀 가까워져서 더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한 골, 두 골이면 사실 이게 엄두도 못 낼 텐데 또 이제 앞으로 세 골은 그래도 조금의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럼 일단 아시안컵에서 3골? 노려볼까요? 그거는 사실 불가능할 것 같고 네, 아시안컵을 준비하는 동안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근데 올해 근데 32살인데 이 카타르 월드컵 브라질전에서 A매치 100경기 달성하긴 했잖아요. 나이가 근데 좀 적진 않잖아요. 이 대표팀 커리어를 언제까지 뭐 다음 월드컵까지 한번 도전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너무 먼 얘기인 것 같아요. 4년 후는 사실 너무 먼 이야기고 제가 그때 뭐 할 수 있을진 없을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1년 1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1년 1년 어떻게 몸 관리를 해서 그 4년을 잘 견뎌오냐가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부터 그래도 잘 준비한다면 또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도전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음만은 도전하고 싶어요. 가나전 2골을 넣은 조기성 선수가 말 그대로 이번 월드컵 때 혜성처럼 등장을 했는데 K리그 득점왕 차지하긴 했지만 월드컵에서 이렇게 잘할 줄 같은 동료로서 좀 예감을 했었나요? 예상을 못했죠. 저도 예상을 못했고 규성이가 좋은 선수인 거는 알고 있었지만 첫 월드컵 출전이고 또 그렇게까지 활약을 할지는 정말 생각도 못했고요. 큰 무대에서 또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생기는 게 저희 팀한테는 좋은 영향인 것 같아요. 나이도 어리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한국 축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강인 선수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정말 확실히 또 강력한 이미지, 또 강력한 인상을 많이 심어줘서 앞으로 4년 뒤가 더 궁금해지고 기대가 되는 선수인데요. 같이 좀 해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축구를 한다는 건 정말 축복받은 것 같고 이게 강인이의 노력도 있겠지만 저는 강인이가 타고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웠고 앞으로가 정말 기대가 되고요. 저도 강인이의 팬으로서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포상금 얘기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기본 포상금에다가 16강 포상금 거기다가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 좀 더 주셨어요. 거의 한 3억에 가깝던데 이거 어디다 쓰실 거예요? 글쎄요,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 좀 해보고 일단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랑 떨어져 지내는 동안 제가 옆에서 많이 챙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이제 가족한테 좀 쓸 생각이고요. 어디에 쓸지는 좀 좋은 곳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나라에서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요. 그리고 오형규 선수는 이제 예비 선수로 월드컵을 함께 했잖아요. 26명까지인데 27번째 선수로 함께 했는데 선수 한때 포상금을 좀 못 받는 상황이었는데 선수들이 좀 모아서 줬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사연이에요? 형규가 물론 27번째 선수라서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했지만 저희 대표팀 내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거든요. 정말 굳은 일을 거의 다 맡아서 했고요. 선수들이 잘 뛸 수 있게끔 뒤에서 정말 서포터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거는 분명히 형규의 목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렇게 의견이 모였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모여서 정말 저희가 받는 보너스 일부 금액을 모아서 형규한테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꿈만 같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새 대표팀 감독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벤투 감독이 4년 넘게 맡아서 최장수 감독이 됐었는데 이제 다음 감독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김영권 선수 생각은 베테랑으로서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4년 동안 준비한 결과가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선수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느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4년 동안 준비한 게 이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다음 월드컵도 준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저희 선수들 편에 서서 꿋꿋하게 지켜줄 감독님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국 감독이냐 국내 감독이냐 이런 얘기가 또 팬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전문가들도 뭐가 맞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직접 겪어본 선수 입장에서는 외국 감독, 국내 감독 장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장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국내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소통이 직접적으로 된다는 점, 그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국인 감독이면은 조금 통역을 거쳐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이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외국인 감독의 단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외국인 감독의 장점은 아무래도 제로 베이스로 시작한다는 것 같아요. 선수들의 아무래도 정보도 모르고 처음부터 모든 선수들이 공정하게 시작한다는, 편견이 없이 시작한다는 점이 가장 대표 선수들한테는 좋은 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또 일부 선수들은요, 감독 선임에 선수들 의견도 좀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선수가 모든 걸 결정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은 해요. 감독님을 결정하는 부분에서는 뭐 협회 입장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하겠지만, 그렇지만 또 선수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해요. 선수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선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스타일의 플레이를 좋아하고 이런 것도 분명히 귀담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 의견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월드컵 얘기하다가는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할 것 같아서요. 소속팀 울산현대 얘기를 하자면 월드컵 가기 전에는 울산현대 17년 만에 우승을 이끌었는데 이 우승에 대한 확신은 끝까지 갖고 가셨나요? 의심한 적은 없으신가요? 준우승을 했을 때 직접 그 팀에서 경험하지 못해서 어떠한 분위기로 전북한테 역전을 당했는지는 사실 잘 못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해오면서 확실하게 느낀 거는 정말 전북이 강하다는 거는 정말 확실하게 느꼈고요. 전북 선수들이 우승 DNA 했던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도 느꼈지만 우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정말 확신이 들었어요. 경기 1라운드, 2라운드를 지나서부터 1위를 했을 때부터 정말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거든요. 그 1위를. 그렇기 때문에 우승에 대한 확신은 정말 가지고 있었고, 저희가 승점을 항상 앞서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역전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예. 선수 본인이 네. 해외에서 뛸 때 우승을 많이 했잖아요. 일본에서도 네. 했고 중국에서도 뭐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본인이 갖고 있는 우승 DNA, 리더십이랄지 선수들한테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이랄지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켜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운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저는 오히려 좀 조급할 때 더 릴렉스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릴렉스함이 이 선수들한테 조금은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 편안하게 경기를 할 수 있던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이 모든 선수가 사이좋게 우승할 수 있던 것이지만 이 선수 칭찬해주고 싶다 한 명만 좀 꼽자면 누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엄원상 선수. 정말 팀을 위해 헌신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골을
또 많이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상이가 없었다면 사실 우승도 힘들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김태환 선수. 태환이 같은 경우는 주전으로 활약하면서 항상 상처만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올해 그 상처를 다행히 좀 치료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태환이의 공헌이 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일본과 중국에서 뛰다가요. 올 초에 처음 국내로 들어왔는데요. 울산에서 이제 K리그 데뷔를 한 거거든요. 어떤 점들을 보고 좀 울산에 들어와야겠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요. 감독님의 영향도 되게 컸고요. 네, 감독님의 스타일을 저도 잘 알고 있고 감독님도 저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독님도 영향도 컸고 그리고 울산이라는 축구 스타일 선수 구성을 봤을 때 제가 이 팀에 빨리 적응할 수 있고 제가 조금 더 제 장점을 잘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홍명보 감독이 울산현대 감독이 아니었다면 울산에 안 왔을 수도 있나요? 그럴 가능성도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가능성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중요한 거는 내년이잖아요. 울산에 2년 연속 우승이 가능할까 여기에 좀 관심이 좀 있는데 6년 만에 우승을 놓친 전북이 좀 엄청나게 벼르고 있을 것 같은데 내년 아시아 정복 이런 목표도 있을 것 같은데 더 큰 목표 있는지 좀 계획 좀 밝혀주시죠. 리그에서는 먼저 전북이 사실 가장 라이벌 팀이고 가장 우승의 위협을 줄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전북은 저는 올해도 경험을 해봤지만 정말 인정하는 팀이고 정말 우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무한 경쟁을 또 내년에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저희한테는 분명히 우승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 시즌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2년 연속 이제 우승 바라보셔야 되잖아요. 어떤 걸 좀 특히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선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2년 연속에 대한 이 멘탈 싸움 2년 연속 우승을 하려면 정말 멘탈이 강해야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선수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멘탈 단련을 1년 동안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적의 사나이라고들 많이 불리고 4년에 한 번씩 일반 대중한테 4년에 한 번씩 큰 폭발력을 가진 선수로 기억이 되는데 본인은 이제 남은 생활 선수로서 어떤 선수로 좀 대중 그리고 축구 팬들한테 좀 기억이 되고 싶나요? 큰 걸 바라지는 않고요. 그냥 김영권이라는 선수가 한국 축구 한국 대표팀에서 정말 헌신하고 이 선수만큼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했다라는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까지 축구 선수를 할 생각이고 저도 그런 마음이 들게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소속팀과 또 대표팀에서 주축으로 활약하면서 한국 축구의 대들보로 또 거듭난 우리 김영권 선수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 활약도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우리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2022년 겨울에 열리는 월드컵이었지만 정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정말 따뜻한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따뜻한 겨울이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이 좋은 성적, 16강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던 것 같고 또 앞으로의 한국 축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저희 선수들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저희 팬분들이 분명히 있어야지만 또 저희 선수들이 발전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지금처럼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